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희선 세무사의 이 텍스 앤 컬처입니다. 네. 어제 이 방송에서 막판에 이 고어 무비, 네. 하드고어 네, 네. 그런 영화를 하드고어라 그러죠. 네, 고어물, 네. 예, 하드고어 무비를 네. 좋아한다. 네. 그러면 텍사스 뭐 전기톱 살인 네. 이런 영화를 네, 맞습니다. 양 세무사는 좋아하게 돼. 그것도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한참 이제 이 젊었을 때 네. 양 세무사보다 조금 더 어리거나 이럴 때는 네. 그런 류의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영화가 13일의 금요일 시리즈였어요. 네. 근데 지금 아마 양 세무사가 그런 영화를 보면 네. 유치 짬뽕이다. 아, 예전에 봤어요, 다. 강도가 네. 너무 낮아가지고. 네. 그냥 그래도 그 옛날 영화의 또 그 맛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13일의 금요일을 극장에서 보다가 막 지옥 같아. 이거 빨리 안 끝나나 하다가 끝나고 밖에 나오면 햇살이 환하면 안 아이고 나가지. 이게 천국인데 밖에가 저걸 네. 돈 주고 왜 봤을까? 네. 이런 그 후회도 하고 했는데 네. 우리 저기 양 세무사께서는 네. 참 이 독특한 취향입니다. 네. 자, 그 영화 이야기가 나오고 아까 이제 넷플릭스 이야기가 나오고 했으니까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네.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영상물을 보는 게 네. 집에서 뭐 거실에 TV로 안 보잖아요. 네, 사실 저는 네. 집에 TV 그걸 안 해놨어요. 그러면 주로 어떻게 영상물을 봅니까? 넷플릭스나 네. 푹TV라고. 예, 뭐 푹이 또 네. 있고 네, 옥수수도 옥수수, 있고 네. 또 뭐 있다 티빙. 티빙, 네,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옥수수? 네, 옥수수도 예. 있고,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TV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영상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다 유료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영상물은 TV로 본다. 우리가 뭐 비디오나 또 이 뭐 각종 이제 IPTV에 네. 이런 VOD로 케이블의 VOD로 네. 이렇게 본다 했는데 네.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뭘로 봅니까? 이를 장치가 디바이스가. 아, 저는 노트북으로 일단 집에 노트북이 있고요. 예. 그 노트북이랑 그 다음에 모니터를 좀 큰 거를 샀어요. 예. 그래서 그 노트북을 모니터로 연결을 해서 그 큰 모니터 화면으로 봐요. 아, 모니터가 몇 인치짜리입니까? 인치는 지금 기억이 안 그거는 나는데. 컴퓨터하고 연결된 모니터입니까? 아니면 네. 영화를 이 영상물을 보기 위해서 만드는 모니터예요? 네. 온전히 넷플릭스랑 아니, 집에는 튜브를 보고 이 있어서. 데스크탑은 없고 네, 이 노트북만. 노트북으로 가지고 네, 네. 노트북을 네. 큰 영화를 보기 위해서 모니터로 네. 연결했다는 네. 거죠. 그 모니터가 사실 게임용 TV인데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아, 그렇죠. 커버드. 네, 커버되어 있는 네,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게임을 좋아해서 아, 영화 보고 게임하고 하는 네. 용도로. 그래서 그 용도로 샀습니다. 네. 아, 그걸로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신세대와 음, 그다음에 중장년 세대 간에 이게 이제 영상을 우리가 뭐 사람들 삶 중에서 TV를 보거나 영상물을 보는 게 하루에 몇 시간씩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근데 전부 다 애들이 다 지방에 틀어박혀 갖고 뭘 보고는 있는데 밖에 거실로는 안 나와요. 네. 근데 부모가 봤을 때는 조그마한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네. 그걸 보고 있거나 뭐 어떤 애들은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보거나 네. 안 그러면 컴퓨터로 보거나 이제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 있나를 궁금해하는 네.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네. 한국에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이 넷플릭스 같이 이제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풀리는 거를 OTT라 그러죠. OTT? 오브 더 탑인가 뭐 이렇게 네. 예? 네. VOD 이제 예, 그게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계속 네. 방송이 나가는 걸 내가 네. 끼어들어서 보는 거. 네네. 이제 그런 건데 아까 말했듯이 어제 말했듯이 일부에서 네. 뭐 아마존이나 뭐 디즈니나 이제 유튜버도 이제 그런 걸 하는데 네. 이제 근데 우리 국산으로 되어 있는 네. 이제 이 뭐라고 합니까 일종의 IPTV 같은 네. 일종의 중간 장치 뭐 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네.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푹TV나
그래서 네. 이제 이 티빙이라는 거는 뭡니까? CJ에서 하지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결합되어 있는 예, 건데. 그게 이제 한 달에 다 몇천 원씩 돈을 내야 되죠? 네, 그 선택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유료 결제가 그 금액이 단형화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사실 티빙을 안 봐서 저는 이제 푹 TV라고. 티빙은 주로 이제 네. 텔레비에서 방송하거나 네. 케이블 TV에서 한 거를 네. 이제 못 본 사람이나 안 그러면 네. 그 이제 이 핸드폰이나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보기 위한 사람들이 주로 네.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그 티빙도 그렇고 제가 보는 그 푹도 그래요. 똑같아요. 푹은 공중파 위주고 옥수수는 아, 무슨 저기 아니에요. SK 저기 예? 네, 푹도 공중파랑 케이블 다 나와요. 물론 다는 아닌데 아. 뭐 JTBC나 뭐 또 어디 케이블? TV 조선 뭐 네, TV TV 조선 같은 거. 네, 그것도 다 나와요. 아, 푹이. 네. 그다음에 옥수수는 옥수수- SK 브로드밴드에서 하는 겁니까? 네, 저도 이제 SKT인데 핸드폰으로 옥수수를 이제 들어가서 어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뭐 생방송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스트리밍 된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미리 이제 방송 끝난 거를 이제 미리 뭐 다시 보기 VOD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인가는 모바일로밖에 안 되다가 네. 이제 TV 그 컴퓨터 연결해서 또 볼 수도 있어요. 옥수수도. 아. 네. 그럼 지금 본인은 뭐를 봐요? 세 개 다 봅니다. 네. 티빙, 아, 티빙만 빼고 푹 TV, 넷플릭스, 옥수수. 옥수수 네. 그렇게 세 개를 보시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왜 뭐 넷플릭스는 그렇다 치고 네. 이게 저 옥수수하고 푹을 왜 네. 따로따로 같이 한 개만 안 보고 따로 하는 아.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옥수수는 그냥 그 핸드폰 요금제에서 예. 제공해서 보는 거고요. 그래도 얼마 더 내지 않나요? 아니, 더 내려면 이제 따로 결제를 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기본으로 이제 네. 옥수수로 나오고 기본 네. 옥수수와 네. 저또 추가 페이하는 네. 옥수수 등급이 있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프로그램을 되게 보고 싶은데 뭐 1회부터 5회까지는 무료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그 기본에 다 포함되는 예, 예, 거고 6화부터는 이제 결제를 해야 볼 수 있는 단 한화당 얼마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그 이 푹은 왜? 네. 푹은 그냥 한 달에 얼마를 내면 예. 그냥 그 지금 말씀하신 그냥 지금 공중파에서 나오는 거를 그냥 저도 클릭해서 바로 그냥 껴들어서 볼 수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VOD 다시 보기도 그 있는 건 다 가능해요. 전체. 다 네. 가능하다. 그리고 요금제를 추가를 하면 한 아이디로 동시에 그 2명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가 보고 예. 부모님 집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제 아이디로 보고. 네. 그럴 수 있겠구나.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푹이나 옥수수는 TV로는 볼 수 있습니까? TV로는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보는 그러니까 거라서. 스마트 TV만 가능하겠구나. 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자, 그 어르신들이 이제 저기 저 뭐 각종 IPTV에 가입하거나 네. 케이블도 가입했는데 네. 이제 스마트 TV가 있는 분들은 TV로 네. 이 푹이나 옥수수가 이렇게 보는 것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죠? 그 IPTV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모님 집에서 당연히 있어요. 네. 뭐 올레 TV 뭐 그런 거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무료로 보려면 네. 바로가 안 되고 이제 그 다음 주 뭐 한 일주일이 지나야 네. 예를 들어서 2회 할 때 1회가 무료로 뜨거나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푹이라든지 뭐 리빙이라든지 그런 티빙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냥 다 어차피 유료 결제를 월정액을 하니까. 하기 때문에 네. 그냥 다 무료인 거예요. 네. 물론 뭐 영화는 또 푹 TV도 영화가 있는데 영화는 뭐 따로 그 무료 또 유료 결제 그 상품이 따로 있고요. 저같이 그냥 TV만 하는 결제한 사람은 영화 볼 때 또 단품으로 또 결제를 해야 되고 되게 다양해요. 네. 예. 자, 그런 게 있고 이제 아까 말한 넷플릭스 같이 영화나 네. 드라마만 보는 네. 일부 오락 프로그램도 볼 수 있는 이런 게 네. 있고 또 한국에서 토종으로 왓챠라는 걸 또 네. 이렇게 네, 저도 그거는 제가 잠깐 설치했다가 안 본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주 뭐 네. 풀린 컨텐츠가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네.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다 네. 영상물에 접근을 하더만요. 네. 요새 영상물을 올리고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사실 너무 좀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유튜버가 사실 내가 계정을 만들어서 조금만, 그러니까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조금만 하면 지금 소장처럼 그냥 올릴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예.
네, 근데 그런 플랫폼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또 그 다른 몇 개의 업체가 있는 걸로 예, 알고 유튜브 있어요. 말고도 좀 더 네, 있죠. 예. 네, 그래서 좀 쉽게 좀 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또 플랫폼 영상 또 사이트가 되더라고요. 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TV를 두지 않고 안 보죠, 잘. 이제 네. KBS 시청료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예? 이제 TV나 뭐 이렇게 뭐 보는 사람들은 네. 시청료를 안 내잖아요. 네, 그쵸. 저희는 그냥 집에 TV 시청료 받으러 와요? 아니요. KBS.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화면을 이만큼 큰 걸 놓고 볼 거는 다 보는데 KBS 네. 시청료는 안 내지 않습니까? 그쵸. 저는 거기다 내죠. 유료 사이트에다가 돌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네. 점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나 노트북 네. 등으로 영상물에 접근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는 이제 점점 이렇게 네. 이 영상물을 보는 장치나 보는 수단들이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다.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뭘 보고 있나 하면 또 이런 거 보고 있는 젊은이들 애들이 많겠네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굳이 나와서 텔레비 볼 필요가 없다라는 문제도 좀 있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선택한 최고의 장점은 예. 저는 뭐 9시부터 6시까지 딱 퇴근하는 사람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중파 방송은 딱 7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쵸. 뭐 뉴스도 보도라는 8시에 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간 아니면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유료 사이트를 해놓으면 언제든지 제가 보고 싶을 때 그걸 볼 수가 있으니까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선택한 거였어요. 그런 부분에 일리가 있겠네요. 네, 왜냐면 저희는 그 시간에 없잖아요. 일하거나, 뭐 친구들과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또 다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다시 보기로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어요. 근데 양세무사는 매일 좀 늦게 들어가고 할 것 같은데 네. 언제 그걸 영상물을 봅니까? 네, 그래서 평일에는 거의 잘 못 보고요. 네, 주말에 몰아서 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시간에 만약에 공중파를 선택하게 되면 못 보기 때문에 그 들어가서 뭐 자기 전에 뭐 조금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뭐 1시간 정도 네, 보고 싶은 걸 본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좀 이점 때문에 네, 보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각 공중파 TV들 시청률이 SBS나 MBC, KBS 시청률이 네. 중간에 이제 전달하는 매체가 아주 많아지고 네. 꼭 TV를 통해서 안 보게 되면서 네. 확실히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쵸. 네. 뭐 4, 5%만 잘 나온 거다라고 공중파가 지금 맞아요.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중파와 종편 이런 것들도 별로 좀 구분도 의미도 없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영상물을 제작하는 이제 이런 한국의 네. 이 제작자들이 제가 볼 때 손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네. 드라마를 이런 몇백억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시청률이 높아야 되는데 네. 워낙 무슨 이런 중간에 앞에 말한 TV를 보는 그러니까 영상물을 보는 다양한 수단들 때문에 시청률이 복잡하게 잡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무슨 20%, 30%, 40% 시청률이 이제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이제는 많이 힘들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광고 시장이 줄어들고 네. 이제 그래서 이걸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오히려 광고가 유튜브나 다른 쪽으로 이제 수익 창출이 많이 되고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하죠 광고를. 예. 자,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이 영상물을 보는 시류 변화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요. 네. 그 다음에 HTTPS 즉 동영상 야동입니까? 이런 거를 차단했다라는 거고 또 해화역에서 또 얼마 전에 여성들 시위도 있고 안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참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치 야동 차단은 젊은 남성들한테 문제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젊은 남성들의 하여금 굉장히 좀 분노케 했다. 뭐 대외적으로는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고 감시한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고 네. 또 뭐 내면적으로는 세상에 감시 감독을 하고 규제를 하다가 이제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하면서 불편하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맞냐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고 또 여성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발 물러나 있고 이제 또 여성들이 이제 정부는 나서서 무슨 뭐 리벤지 포르노나 뭐 아동 포르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단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마치 여성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하면서 여성과 또 남성 간의 여혐 남혐을 여성 가족부가 좀 부추기는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해요.
이제 본인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 일단 요거에 저의 의견은 좀 많은 여성분들한테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네 어쨌든 저희 코너는 또 저희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일단 저는 오히려 첫 번째로 이렇게 지금 이 차단을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정부가 어떤 거를 목표로 차단을 하는 건지가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작정 사실 정부가 뭐 무조건 뭐 음란물은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약간 음란물 중에, 그러니까 음란물 뭐 야동 중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상 맞죠? 야동이 뭐 다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뭐 19세 인증을 거쳐서 그런 야동이 있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 일반인들을 그 왜 몰래카메라 찍어서 유포하는 뭐 그런 정말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찍은 사람은 모르고 뭐 진짜 뭐 모텔에서 유포, 호텔 유포, 뭐 아니면 뭐 아동을 상대로 뭐 그런 영상을 찍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는 해서 그 아예 그냥 그 범죄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차단하는 목적으로 어떤 이런 뭐 정책을 내놓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그게 과연 그것만 이렇게 차단하는 게 쉬울까? 그렇게 되면은 그냥 전체의 그런 어떤 성인물에 대해서 규제가 심하게 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뭔가를 금기시하거나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분은 이제 이것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하면 또 다른 걸 또 차단하고 이러면서 한번 이런 어떤 표현의 자유나 또 볼권리 이런 부분을 억제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제 점점 번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꼭 이런 또 성인물을 가지고만 꼭 이렇게 정부가 그랬어야만 했나. 꼭 불법적이고 유해한 게 꼭 성인물만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세무 상담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저소득층의 뭐 이전 소득이 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근로소득이 더 크게 주니까 이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결국은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수입에 크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가 사라져서 그 이전 소득이 좀 늘어나도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많이 줄었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일단 그러니까 저희 코너가 뭐 세금 코너기는 그러니까 세금과 문화 코너기는 하지만 요새는 사실 세금도 세금인데 일자리 얘기, 뭐 실업률 얘기 이런 게 되게 많이 지금 그 어떤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세금하고 연결된 거죠, 당연히. 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고용할 거라고 이제 정부는 정책도 내놓고 뭐 지원금도 주고 최저임금은 어쨌든 높여놨고 되게 많은 거를 지금 해놨어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저희가 뭐 미국이나 일본 다른 데보다 훨씬 높고요. 지금 현 상태로. 높고, 그 다음에 방금 잠깐 말씀하시면 이전 소득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가계 소득률이 지금 좀 작년이나 재작년 비해 증가한다고는 나왔는데 그 증가한 이유가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 는 게 아니라 이전 소득이라 그래서 뭐 증여 뭐 또는 뭐 기타 소득, 좀 불로소득 플러스 정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보조금이나 뭐 기초생활수급이나 보육비, 양육비를 준다거나 청년 수당을 준다거나 또 이런 것들이 전부 기초생활수급자 다 이런 이전 소득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늘었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소득이 는 게 저희가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 늘어서 이제 소득이 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전 소득 그런 것들이 늘어서. 근데 문제는 근로소득이 늘면 근로소득에는 이 소득세가 매겨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늘면 거기에도 또 사업소득에 대한 이렇게 세금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세고 사업소득세. 그런데 이전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정려도 있긴 하지만은 그게 세금이 이렇게 안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게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인데
근데 이전 소득이 느는 거는 정부 돈으로 주는데 그럼 이전 소득을 주면 줄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네. 되는데 실제로 이전 소득 부분이 늘어나면 이제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이 또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거기서 세금을 많이 걷게 되는 거죠. 이전 소득을 많이 주려면 정부가 돈을 줘야 되는데 정부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에서 사업소득이나 나오는 근로소득에서 거죠. 네. 대부분 나오죠. 법인세도 네.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전 소득이 늘었다는 건 정부가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방금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적으로는 그렇게 세수가 더 많이 거칠 수밖에 없고 네, 저희가 그럼 더 어떻게 보면 피해를 그럼 입수는, 이거는 네. 이게 악영향인 게 네. 어디서 화수분처럼 돈이 나온다고 하면 이전 소득을 많이 주면 되지만 이전 소득도 결국은 이 정부의 세수에서 주는 건데 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줄어들면 세수도 줄어들잖아요. 네. 그 세수는 줄어드는데 이전 소득은 늘어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고갈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은 점점 이 국가 경제 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세수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에는. 자, 작년에 한 30조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정부는 25조라고 말을 하니까 막 그렇다 칩시다. 목표보다 25조를 더 걷었잖아요. 그때 정부가 3월 달부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니 올해는 많이 그 돈을 풀어갖고 경제를 버티겠다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돈 뿌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데 정부가 돈 뿌려서 창출하는 네. 그런 일자리에 세금이 또 잘 걷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또 지원금으로 메꾸겠죠. 네. 예? 근데 지금이야 25조도 더 뺏고 하지만은 이제 이것도 경제가 점점 나빠지면 세금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법인세든 소득세든요. 네. 이익이 없으니까. 부동산도 지금 거래가 줄게 되면서 지금 부동산 관련되어서 정부의 양도세나 취득세가 많이 작아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안 파세요, 요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려갖고 또 거기에 보유세를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쉽겠어요, 그게? 자꾸 그렇게 되면은요. 네. 이게 왜 아까 약간 야동 음란물하고 좀 약간 별구되는 거긴 한데, 네. 그러니까 자꾸 잡으려고 채찍질을 하면 할수록 이게 자꾸 내려가거든요. 네. 그렇게 자꾸 거치고, 근데 정당성이 좀 국민들이 이해시키지 못하거나 네. 아니면 너무 과하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또 계속 자꾸 이면에 그거 생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피하기 위해 해수를 탈피하기 위해서 탈세를 한다든지 탈세 스키 좀 더 넣는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도 음란물 차단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우리나라도 얼마나 또 IT 강국입니까? 네. 분명히 그걸 또 피할 수 있는 기술도 발달하겠죠. 분명히 발달을 해요. 근데 그 발달이 꼭 양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음성화를 시켜놓으면 자꾸 음성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세수만 거치게 되면 분명히 저희가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정부가 2년 동안에 30%가 넘는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서 네.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소득이 저소득층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네. 그 돈을 더 써서 네. 경제를 규모를 키워가겠다는데 지금 결과는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어 버려가. 이제 자영업자들이 안 쓰고 그다음에 식당도 다 내보내고 중소기업들도 사람 안 뽑고 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 오른 최저임금을 받을 기회가 사라져 버리면서 이제 저소득층 1분위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확연하게 38% 정도 줄었다고 지금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단순한 진리를 왜 모를까요? 저도 물어보고 싶네요. 이게 30대 중반의 세무사도 아는 진리를 정부가 왜 이걸 모르느냐.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시장 경제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경제가 커지면서 세금이 따라가야 되는데 경제는 쪼그라드는데 세금은 늘어났는데 그게 일시적으로는 초과 세수가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초과 세수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했을 때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주변에. 왜냐하면 결국 젊은 소녀들, 여성들도 맞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은 사실 이미 이제 초짜가 없잖아요. 이미 직장을 다니거나 뭐 일을 했던 사람들인 거지 사실 신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입들도 사실 자세히 생각하면 좋아할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자꾸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가 만약에 회사를 들어갔을 때
예전에 뭐 봤던 뭐 100원을 받았다. 근데 지금 최저임금이 150원으로 올랐다. 그럼 나는 일단 입사하자마자 15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100원 주다가 150원으로 사람을 쓰게 되잖아요. 그럼 그 50원을 어떻게 채우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올리는 부분을 네.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 올리는 부분이 안 네. 오르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은 네. 신입하고 내하고 별로 월급 차도 안 나고 네. 나는 이제 죽으라고 고생해서 이 정도 왔는데 네. 저 신입들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네. 되면 또 그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네. 또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렇기도 하고요. 만약에 꼭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는다면 저 같은 경우라면 경력직한테 한 30원 더 주고 일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게 네. 훨씬 효율성이 높지요. 네.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일을 네. 훨씬 잘하고 맞아요. 압축적으로 네. 하니까요. 네. 너 그러니까 150원, 너 그냥 한 100원 줄게. 네. 그러면은 해줘. 그러면은 경력직이 얼마나 더 빠르고 잘하겠어요. 물론 그 양이 너무 절대적이어서 사람이 꼭 더 필요하면은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제가 만약에 오너라면 한 최저임금 150원이라고 한다면 그거의 반만이라도 경력직한테 주고 너 이거 해주면은 이거 줄게라고 하면은 제가 또 경력직이라면 저는 할 것 같아요. 그게 스킬이 훨씬 이렇게 네. 뛰어나니까 네. 뭐 이 초보들 2명 고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 한 명이 좀 더 올려주면 훨씬 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관점에 또 생각을 해본다면 최저임금이 오른 게 꼭 그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들 또 좋지만은 않거든요. 네. 자기네들을 뽑을 수 있는 인원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10명을 뽑았다면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5명, 6명밖에 안 뽑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또 그 모든 피해가 또 사회초년생들한테 돌아가거든요. 취업 준비생한테. 자,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 좀 들었고요. 네. 저 오늘도 너무 마지막으로 네. 이제 이 먹방 그래서 네. 예, 양희선 세무사가 네. 뭐 지난 이 방송 이후로 네. 뭐 먹었던 것 중에 맛있는 거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글쎄요. 저는 그 이후로 너무 많이 먹었던 거? 먹어서 네, 기억이 특정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네,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예, 그냥 요새 일단 좀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삼겹살 이야기 하려니까. 네. 네, 가장 최근에 먹었던 게 삼겹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도 약간 목이 좀 내려앉았는데 원래 허스키한 목소리에 조금 더 지금 가미가 됐는데 요새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그 핑계잖아요. 뭐 네, 삼겹살 먹고 싶을 때 먹는다고 핑계로 네, 미세먼지 네, 있으니까 맞아요. 삼겹살 먹으러 가죠. 네. 근데 삼겹살은 뭐 혼자서는 안 먹고 여러 명이 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문제인데 네. 근데 삼겹살이 문제가 뭔가 하면 돼지고기하고 소고기의 격차가 네. 이제는 거의 없어지고 옛날에는 소고기가 돼지고기의 2배 이상으로 월등히 비쌌는데 이제 삼겹살도 뭐 12,000~13,000원이 기본인 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1인분에. 그 삼겹살 1인분이 250g입니까? 아니, 150g, 150g.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1인분 먹어본 적이 없어요. 1인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12,000원 삼겹살을 2인분 먹으면 24,000원. 뭐 소주 하나 가면 1인분에 한 3만 원씩은 먹어야. 자주는 못 먹겠네요. 그러니까 삼겹살이 한때는 서민의 예? 맞아요. 보편적인 음식인데 이제 안 지금 돼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삼겹살 보면 굉장히 싸요. 덴마크나 미국 삼겹살. 근데 한국이 아마 세계적으로 삼겹살이 제일 비싼 나라. 이게 진짜 한국 삼겹살 뭐 소고기도 한우면 당연히 비싸듯이 네. 삼겹살도 한돈. 네, 한돈 뭐 제주 오겹살 이렇게 하면 네. 진짜 가격이 제주 오겹살은 뛰더라고요. 18,000원까지 네, 가는 막 데도 그게 하는데 뛰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주는 못 먹겠지만 요때 핑계 삼아서 네. 미세먼지 핑계 삼아서 한번 이 드셔보는 방송을 것도. 녹화하는 네. 날도 미세먼지가 심했는데요. 네. 미세먼지를 핑계 삼아서 삼겹살을 드신다는데 네. 자, 삼겹살도 목살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가브리살도 있고 항정살, 그런데 네.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전 기본 삼겹살.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